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순서는요. 특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특검 시즌이 시작됩니다. 두 개의 특검이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개의 특검이 지금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있죠.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연휴가 끝나면 특검 시즌, 한동훈 가면도 벗겨진다 입니다. 자, 네. 네, 좀, 어이구, 예, 여기네요. 예. 자, 지금 그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돼 있는 특검법은 모두 4개입니다. 근데 이 특검법이요, 일정한 시간을 지나야지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여야 합의만 있으면 뭐 당장이라도 뭐 의결을 할 수 있고요.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국회의장이 상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또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특검법 상정을 거부하고 있죠. 사실 여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이럴 때 보면은 도대체 저 김진표라는 사람은 누구 편인가? 아니, 저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뭐 어쨌거나 그렇게 김진표의 비협조 그리고 국힘당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가 되면은 2건의 특검이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특검법 얘기를 하기 전에 신속처리 안건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제가 4건의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4건 모두가 신속처리 안건입니다. 신속처리 안건이라는 게 뭐냐면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데 여야 합의가 안 된 거야. 이러면 진짜 세워라 내워라 시간을 끌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처리 시한을 딱 못 박아 두는 겁니다. 이때까지 처리 안 하면은 의결된 거로 쳐버린다 라는 거죠. 그렇게 지정을 한 것이 신속처리 안건입니다.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할 수 있는 거는요. 국회의장도 가능합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신속처리 안건을 의장이 꼭 집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국회 재적의원 60%가 동의하면은 신속처리 안건에 포함이 됩니다. 60%는요, 재적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180명입니다. 180명이 넘어가면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요, 상임위원회에서는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법사위에서는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되고요.
본회의는 2개월 안에 의결을 해야 됩니다. 6개월 안에 상임위가 결론을 못 내면은요, 자동으로 통과된 걸로 치든가, 안 그러면 상임위에서 그냥 의결을 해버려요. 다수결로 그냥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지. 합의가 안 되면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자체가 안 됐는데, 자, 이렇게 되면 6개월이 지나면은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게끔, 힘으로 몰아붙일 수 있게 됩니다. 자, 법사위는 3개월이면은, 되고요. 본회의는 2개월이 지나면은 의결을 할 수 있게끔, 사실상 자동으로 의결이 되게끔 만들어 놓는 제도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적된 것은 모두 4건인데요. 그건 전부 다 특검법입니다. 이 중에서 2개의 특검법이 지금 12월 26일, 그러니까 연휴가 끝난 바로 다음 날, 다음 주 화요일에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에 부의가 돼 있는, 그러니까 본회의에 보고가 돼 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 이 상태에서는 의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상정을 해야지 이때부터 의결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데, 자, 상정을 하려면은 2개월 이상의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면은 의장이 그냥 갖다 끌어올려 놓던 거나, 그게 아니면은 여야 합의가 있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신속 처리 안건입니다. 자, 이 신속 처리 안건, 지금 뭐 4개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바로 지금 이 중에서 2개, 4개의 신속 처리 안건 중에 2개가 내일 모레 12월 26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국회 본회의가 현재는 언제로 예정이 돼 있다? 12월 28일. 그러니까 12월 26일이 되면은 자동 상정, 그리고 28일이 되면은 의결, 이렇게 되는 거죠. 신속 처리 안건에서 지정한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착착착착 그렇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12월 28일은 윤석열 정권, 아니 김건희한테는 운명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왜 김건희의 운명의 시간이 아니고 윤석열 정권의 운명의 시간이냐고요? 예. 이날, 그러니까 12월 28일에 본회의 의결을 하게 될 그 특검법안은 하나가 김건희 특검법이고 하나가 50억 특검법입니다. 하나는 김건희의 목을 죄는 것이고 하나는 윤석열의 목을 죄는 것이죠. 그러니 윤석열 정권 운명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목을 한 이유도 바로 이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김기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특검법을 받아주자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했다 그래요. 왜냐? 선거가 코앞인데 이 선거에서 어떤 부작용이 날지도 모른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검법을 만약에 윤석열이 거부를 해버린다. 그럼 이거는 바로 이 총선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누가, 어떤 당대표가 이 특검법 받아들이자, 어떻게든 협상을 해가지고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어서 받아들이자, 이렇게 말 안 하겠느냐고요. 자,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가 윤석열한테 꼭 찍힌 거지, 밑보인 거지. 감히 이 자식이 영린을 건드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한동훈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자, 그만큼 지금 특검법, 현재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특검법이 윤석열한테는 치명적인 거죠.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신속 처리 안건이라고 치니까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이 4개가 전부 다 사실은 다 특검법이에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신속 처리 안건 중에 10월 26일 날 통과된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일 모레 본회의에 올라갈 그런 특검인데, 자, 이 4개의 특검법,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특검, 하나는 50억 클럽 특검, 하나가 이태원 참사 특검, 하나가 최수건 상병 사망사건 특검 등입니다. 모두 다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특검이라고 요구했던 거죠. 그런데 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특검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4월 27일에 신속 처리 안건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그 6개월 동안 법사위에서 계류가 돼 있었는데 법사위에서 제대로 처리를 안 하니까 10월 26일 날 법사위에 그냥 부의가 돼가지고 자동 통과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1호부터 2달 뒤에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12월 26일. 그래서 바로 내일 모레인 거죠. 50억 클럽도 마찬가지. 이태원 참사 특검은 12월 30일이 되면은 이제부터 본회의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거는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가 되면은 이태원 참사 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게 돼요. 그게 이거는 딱 언제? 예, 딱 총선 때 앞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최수곤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인 상태예요. 이 최수곤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내년 4월이 되면은 본회의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뭐 당장 내일 모레 이번 주에 통과될 특검이 50억 특검과 김건희 특검 이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로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막아야 되지. 요거를 막지 못하면 지금 윤석열과 검찰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을 옥죄면서 지금 지랄 방정을 떨고 있는 바로 그 사건. 바로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 사이에서 윤석열이 무슨 짓을 했는지 바로 그 부분이 드러날 수 있는 특검인 거죠. 윤석열로서는 되게 지금 똥줄 타는 그런 특검인 겁니다. 이거 특검 출범하게 되면 되게 골치 아플 거예요. 지금 상황이 되면은 내일 모레 특검이 통과되기 시작하고 이 절차대로 쭉 하면은 1월 한 10일쯤에 윤석열 앞에 딱 이 특검법이 올라갑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보통 거부권 행사는 보름 정도 버티다가 행사를 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1월 하순. 그렇게 돼서 그러면 2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다시 국회 보회에서 제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자, 그런데 2월 달이 되면은요, 많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은 공천에서 탈락한 현직 국회의원들이 꽤 있을 거예요. 국힘당에서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한동훈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다음 총선 공천에서 윤석열 입맛에 맞는 사람, 쉽게 말해서 검사들, 얘들을 대거 공천하는데 어떻게 보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공천을 못 받는, 국힘당에서 공천을 못 받는 애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럼 걔들이 과연 이 특검에 반대할까? 그래서 이탈표가 12표만 나와주면 어찌 된다고? 네, 이거 통과되는 거야.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에서 제의되고 요 과정에 얼마나 많은 논란거리가 이어지겠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국힘당으로서도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 김기현이라든지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막 받아주자라는 얘기 하겠지. 하지만 한동훈은 뭐 죽어도 못 받아준다라는 윤석열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모르긴 몰라도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윤석열이 특검법 저지에 안간힘을 다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김기현이 당대표에서 갑자기 낙마하게 된 배경도 이 특검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을 날리고 굳이 한동훈을 등장시킨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는 거죠. 한동훈이 지금 해야 될 역할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특검법 저질 겁니다. 두 번째가 공천이겠죠. 자, 어쨌든 간에 한동훈이 이 특검법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두고 한동훈 비대위의 본질이 무엇인지, 얘가 목적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폭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지금 한동훈 쪽에서는 지금 한동훈한테 어떻게든 간에 지금 한동훈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쇼를 하고 있죠. 모비딕 어쩌고 막 이러고 있는데, 백날 첫날 모비딕 해봐라. 요 특검법 갑자기 반대 딱 하는 순간에 그 숱한 모비딕 아무리 이 이미지 메이킹 열심히 해봐도 하루아침에 작살이 날 겁니다. 말 그대로 한동훈의 가면이 벗겨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지금 한동훈이 세대 교체 운운하고 있어요. 지금 586 세대가 물러나고 789 세대가 들어간다.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이런 사람들로 비대위를 꾸리겠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웃기는 얘기지. 지금 국힘당에서 789 세대 중에 쓸만한 사람 있어요? 없지. 전부 다 사실 789에서 비대위를 꾸리면 솔직히 말하자면 한동훈 지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고 윤석열 지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야. 비대위 자체를 허수아비로 만들다는 얘기지. 정치 신인들 갖다 놓고 뭐 하겠다는 거야. 정치 신인들로 가득 찬 비대위? 그럼 뭐야 그거. 윤석열의 그 한마디에 윤석열 지시와 명령에 절대 충성하는, 절대 복종하는 그런 비대위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게 세대 교체 운운하면서 엄청 띄우고 있어. 그런데 딱 요 김건희 특검 요것만 딱 지들이 잘못 처리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 그 한동훈 비대위의 가면이 고스란히 벗겨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은요, 이 특검법 저지하기 위해서 진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검법이 악법이다 이런 개소리도 막 떠들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악법이라고 하는 이유도 참 상당히 웃기죠.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좋게 만든 법이다. 아니 그러면은 선전선동 안 당하게 잘 하든가. 쥐들이 잘 하면 되지. 선전선동이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해야 될 특검을 안 한단 말이야? 선전선동으로 하자면 한동훈만큼 잘하는 놈이 어딨다고. 안 그래요? 저 깐족이가 기껏해야 선전선동, 민주당의 선전선동이 무서워서 뭘 안 하겠다고 할 놈이야?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정의당 등 야당이 특별검사를 지명하게 만든 법이라서 악법이다. 지금까지 다 그랬는데 특검이라는 게 원래 뭡니까? 현재에 있는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지 못할 걸로 보이는 사건, 이런 사건에 그 사건만 특별하게 수사를 하라고 만드는 검사가 특별검사잖아. 검사가 왜, 기존에 있는 검찰이 왜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그러겠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인데다가 주요 권력자들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못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요 권력자가 속해 있는 그 정당에서 특검을 지명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들 빼고 다른 데서 지명하게 만들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른 데서 지명하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 뻔할 뻔짜잖아. 그런데 뭔데? 참. 그게 왜 악법이라는 거예요. 또 한동훈은 그런 얘기도 합디다. 이 수사 상황이 생중계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악법이다. 아니 지금까지 검찰은 그럼 생중계 안 했어? 아니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데 가장 열성적이었던 게 검찰 아니었나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왜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죠? 결국 뭐냐, 한동훈이 지금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를 왜 비대위원장이 됐는지 입증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한동훈뿐만 아니에요. 조선일보도 지금 이 특검법 저지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보면 내용을 보면 한동훈이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여튼 이들이 이렇게 떠드는 얘기는 결국에 조선일보가 됐든 한동훈이 됐든 자신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한동훈이 왜 저 자리에 가 있는지 스스로 폭로하는, 자기가 자기 가면을 벗기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뭐 언론들 동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뭐 모비딕을 어쨌다는 등 이런 소리를 하는 것도 사실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워낙에 심각하다 보니까 그 물타기를 미리 좀 해두는 거라고 보셔도 뭐 과언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어디까지 물타기가 될지는 뭐 좀 지켜보자고요. 제가 볼 때는 그닥 성공적이지는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꽃보다 여행님, 총선 이후로 하자고 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한동훈이 그렇게 뭐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그 얘기 나오자마자 지금 엄청 욕먹었습니다. 집단적으로 이제 집단 폭행을 당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한동훈이 지금까지 이 법조 기자들을 상대할 때까지만 해도 미처 겪지 못했던 첫 번째 충격적인 상황일 겁니다. 아마 그런 일이 앞으로 많을 건데 뭐 봅시다. 여튼 총선 이후로 미루자라는 얘기가 말도 안 된다는 것쯤은 많은 언론들도 알아요. 지금 뭐 조중동은 뭐 어떻게든 간에 한동훈 얘기를 좀 뒷받침해 주려고 뭐 하는데 사실 다 개소리죠.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 본들 뭐 이게 뭐 서건 거기 넘어갈 만한 여론에 그렇게 큰 변동을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의 70%가량이 50억 특검,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을 찬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지들이 뭐 총선 이후로 미루자 한다고 갑자기 그게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검찰은 총선 이후로 수사해야 된다. 총선 전에는 수사하면 안 된다. 그 말 언제는 지들은 들었어? 아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검찰 지들 수사하는 거 다 올스톱 해야겠네. 그죠? 특검이 선전선동용으로 만들어진 거면 검찰이 하는 수사도 선전선동용이네. 그치? 지금 송영길 대표 구속한 거 그러면 선전선동용이겠네. 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지? 왜? 그건 왜 지금 하는데? 자, 민주당도요. 이 부분 좀 제대로 대응해 주세요. 나 같으면 당장 그러겠습니다. 검찰이 하는 수사 다 올스톱 하면 그럼 우리도 특검 뒤로 미룰게. 이렇게 하죠. 검찰? 자, 송영길 대표 지금 석방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치 관련 수사 다 스톱해라. 선거에 영향 주면 안 되잖아. 총선 이후로 미뤄라. 그러면 우리도 특검 미뤄줄게. 요렇게 좀 한번 덤벼보세요. 그럼 검찰이 그래 넘어오는가? 그게 아닐 거면은 야, 검찰이 선거 앞두고 하는 수사는 선전선동 아니냐? 요렇게 좀 몰아세워 보든가. 왜 그런 얘기를 못 합니까? 아, 답답해요, 답답해. 아우, 참. 이런 얘기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해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 그죠? 예. 네.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진짜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참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걱정이 되느냐 하면은요. 자, 한동훈이 스스로 자기 본질을 폭로하고 뭐 그런 거는 다 좋아요. 뭐 솔직히 한동훈이 특검을 저지하겠다고 설치는 거, 저지는 분명히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저지하겠다고 설치는 것 그 자체가 한동훈한테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김진표예요. 예, 제가 진짜 이거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는 또 김진표입니다. 아니, 예. 본회의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상정해가지고 의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을 열어봤습니다. 어떻게 돼 있다? 자, 국회 본회의만 열리면은 이 통과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나중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든가 말든가 그건 그때 가서 또
따져봐야 될 일이고, 문제는 국회 본회의만 열리면 되는데 국회 본회의가 열려? 일정이 어떻게 되지? 자, 국회 의사 일정표입니다. 12월 28일 뭐야? 상임위는 열리게 돼 있는데 본회의가 열린다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본회의가 열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냥 상임위원회만 열려요. 혹시 다른 날이 열리나? 아니야. 26, 27, 28 상이야. 본회의는 20, 21일에만 열려. 28일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확인이 안 돼. 확정이 안 됐어요. 아니 이제 내일 모레 연휴 끝나면 바로 시작될 건데 왜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자,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12월 28일 목요일 상임위 2개만 돼 있고요. 국회 본회의는 얘기가 없어요. 이건 뭐죠? 자, 아직 예정이 안 돼 있더라도 자, 26일 날 가서 바로 국회 본회의를 상정할 수 있어요.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김진표가 얼마든지 국회 본회의를 안 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날 안 열리면요. 국회 본회의 임시국회 다시 열어야 돼요. 그리고 보통 29일 보통 12월 연말 연시 12월 한 29일부터 1월 5일까지는 국회를 안 여는 게 지금까지 관행이었습니다. 국회 내년도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뭐 그럴 때는 열긴 합니다만, 그게 아니면은 좀 오랫동안 1월 초, 12월 말 1월 초 한동안은 안 여는 게 뭐 상례였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면 뭐가 된다? 국회가 안 열릴 수도 있는 거야. 네. 원래대로 하자면 28일 날 국회가 열려야 됩니다. 그렇게 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김진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정에는 안 올라와 있어. 또 김진표 지 마음대로인 거지. 열받는다. 자, 우리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요. 일이 잘못되면은 진짜 당장이라도 우리 광장으로 뛰어나가겠다. 국회의사당 쳐들어가겠다. 이런 좀 그런 자세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시민들 무서운 줄 알 거 아니야. 이 김진표가 완전히 지 국회의장이라고 지 멋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이거 우리 언제까지 두고 보고 있어야 됩니까? 정말 열받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모르셨죠? 예? 네, 다들 지금 28일만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셨죠? 열받으시죠? 참. 제 장용진 TV는 항상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봅니다. 뻔히 다 알고 있는 거, 모두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확인해 보니까 아니네? 이런 게 있을까봐 제가 항상 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데, 예, 오늘 지금 상황이 이래요. 예, 열받죠. 예, 제가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연휴 기간 동안 제가 좀 정보망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또 김진표의 장난인지 아니면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연휴 동안 제가 방송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방송으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2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3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